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의 성격과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웁니다. 이 자신감은 우리가 행동 패턴을 식별하고 사회적 징후를 해석하는 법을 배운 수십 년의 누적된 경험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논리적이고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특히 우리가 과도하게 자신감을 갖거나 준수할 때 심각한 오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수년에 걸친 축적된 경험은 안정성을 가져오지만이 같은 안정성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행동한다고 가정할 때, 특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탐사와 학대에 취약해집니다. 당신이 계속하기 전에 당신이 잘 살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의견을 입력하면 오늘부터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이 취약점의 명확한 예는 재무 상황에서 관찰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또는 심지어 낯선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많은 노인들은 결국 사기와 타격의 희생자가 됩니다. 이러한 타격은 비현실적인 대출을 약속하는 사기 투자에서 가상의 대출에 이르기까지 또는 가까운 사람에 의한 재정 자원의 오용에서부터 다양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가까운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도덕성에 항상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재정적 또는 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비윤리적 결정을 내리고 노인의 자산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잉은 우리가 조언이나 제안을 다루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은 권장 진단이나 치료에 의문 없이 의사나 전문가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윤리적이고 유능하지만 항상 인간의 오류나 잘못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와 회의론 사이에 건전한 균형을 유지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항상 두 번째 의견을 찾거나 주제에 대해 더 많이 연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신뢰의 배신이 노인에게 미칠 수 있는 정서적 영향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이 우리를 깊이 실망시키거나 해를 끼칠 때 이것은 광범위한 불신, 고립 및 우울증의 느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관련하여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고 건강한 감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편집증이 되거나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상호작용에서 분별력 과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잉은 건강 및 복지 문제에서 특히 위험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노인들은 진술의 진실을 확인하거나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지 않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적적인 제품이나 보충제에 맹목적으로 의존합니다. 이 관행은 약물에 대한 부작용 또는 기존 조건 악화와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유지하고 전문적인 지침을 구하고 받은 정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함정을 피하고 노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관행입니다. 첫 번째 오류,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신뢰, 재정적, 정서적 문제 외에도 개인 보안과 같은 명백한 영역에서도 지나치게 자신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노인들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낯선 사람의 문을 여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양육권을 다운로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언뜻 보기에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범죄자들은 종종 노인이 낯선 사람을 신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이 취약점을 악용합니다. 일반적인 예는 거짓 직원 타격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기에서 개인은 정의 또는 물과 같은 공공서비스 회사의 담당자를 통과시키고 검사 수행의 구실에 따라 노인 집에 대한 접근을 요청합니다. 거주지에 들어가면 사기꾼은 귀중품을 훔치거나 신원 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상황을 피하려면 노인이 집에 접근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식별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비판적 의미를 개발하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과신이 유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스캔의 발전으로 많은 노인들이 스마트폰, 컴퓨터 및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삶을 편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에 대한 친숙함이 커지면 온라인 타격을 쉽게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전송된 사기 링크는 언뜻 보기에 합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은행이나 개인 정보를 훔치기 위해 설계된 트랩입니다. 이러한 메시지의 진위에 의존하는 많은 노인들은 링크를 클릭하고 위험을 실현하지 않고 민감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려면 노인이 인터넷을 안전하게 서핑하는 방법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경찰관의 문법 오류, 의심스러운 URL 또는 긴급한 개인정보 요청과 같은 피싱 신호를 식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안티바이러스 및 방화벽과 같은 안전 도구를 사용하여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장치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과 간병인은 또한 노인이 안전한 계정을 구성하고 온라인 활동을 모니터링하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노인이 신뢰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영향입니다. 많은 문화에서 신뢰는 인간관계의 기본 가치로 여겨집니다. 누군가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생각은 특히 모든 사람이 수년간 서로를 알고 있는 소규모 또는 전통적인 공동체에서 무례하거나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 규범에 관계없이 주의는 불신과 동의어가 아니라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노화는 지속적인 적응이 필요한 과정이며 여기에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조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너무 많은 신뢰가 우리의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반영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위임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은 간병인이나 가족에게 맹목적으로 의존하여 재정을 관리하거나 중요한 의학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지원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건강한 수준의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추가 노력이나 일시적인 불편함이 필요한 경우에도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신뢰는 재정적 손실에서 위험, 개인 및 정서적 안보에 이르기까지 노년기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신뢰와 경계 사이의 건전한 균형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한계 설정,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고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은 자율성을 보호하고 더 안전하고 더 많은 수명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논의된 실용적이고 안전한 측면 외에도 과잉은 심리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인이 그를 배신하게 되는 사람에 대한 자신감을 입금하면 정서적 영향은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경험은 특정 개인에 대한 자신감을 흔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광범위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사회적 고립, 불안 및 우울증을 초래할 수 있으며 노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를 신뢰하여 자산의 일부를 관리하는 노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이 친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금을 훼손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뿐만 아니라 심한 배신감을 경험합니다. 이 경험은 모든 우정과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여 한때 기쁨과 위로를 가져다주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립은 외로움과 절망에 대한 감정을 악화시켜 어려운 부정적인 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들이 자신감과 분별력의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의심스럽거나 편집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상황과 주변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수행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적극적인 듣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맥락과 행동에도 주의를 기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빠른 결과나 기적적인 해결책을 약속하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러한 진술의 진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과도한 신뢰와 관련된 오류를 예방하는데
지속적인 교육의 역할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최신 사기 또는 사기 동향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생에서의 정보에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워크샵, 강의 또는 보안 및 복지 토론 그룹에 참여하면 정보를 유지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간병인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노인이 복잡한 시나리오를 탐색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가 두 개의 길 도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더 선택적인 법을 배워야 하는 것처럼 그들은 또한 투명성과 정직에 따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기대, 경계 및 요구에 대해 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사람들의 관점과 한계에 대한 존중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더 많은 안정과 마음의 평화로 노인들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도록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또 다른 근본적인 측면은 과신이 어떻게 건강 관련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많은 노인들, 특히 특정 의사나 건강 전문가와 함께 생활하는 역사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의견과 진단에 대한 맹목적인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건강 전문가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자신감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결국 최고의 의사조차도 인간의 오류, 잘못된 해석 또는 특정 조건에 대한 지식에 대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 동안 같은 의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한 노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이 전문가의 추천을 완전히 신뢰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지침을 따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연구 및 의학적 발전이 발생하여 특정 건강 상태에 대한 이해를 크게 변경합니다. 의사가 최신 상태가 아니거나 노인이 두 번째 의견을 구하지 않는 경우 특정 상황에 대한 구식 또는 부적절한 치료를 따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건강 문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상황을 피하려면 노인이 건강에 대한 사전 예방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세부 정보, 귀하의 상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고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또한 불리한 약물 치료로 개선되지 않는 지속적인 증상과 같이 무언가 잘못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경고 신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 건강 전문가와의 공개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은 결정이 개별 요구와 일치하도록 하는 데 중요합니다. 과신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은 의약품과 보충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맹목적으로 광고 제품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적적인 것으로 의존합니다. 자연적 또는 대체 솔루션으로 종종 판매되느니 제품은 언뜻 보기에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보충제는 처방된 약물과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위험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치료의 효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품 중 다수는 보건당국에 의해 규제되지 않으므로 안전과 효과가 올바르게 평가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려면 새로운 치료나 보충제를 시작하기 전에 노인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능한 상호작용이나 금기사항을 알고 건강에 대한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과신이 어떻게 가족 역학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많은 가족에서 노인은 존중과 권위의 입장을 차지하며 종종 현명하고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모든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은 충분한 지식을 알지 못하더라도 가족 문제에 대한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공해야 하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압력은 성급하거나 정보가 잘 되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노인과 가족 모두에게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상황을 피하려면 노인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모든 답변이 없을 때 기꺼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족의 책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다른 가족들과 공개적인 협력과
대화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가족 역학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면서 자신의 정서적 건강과 복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자신감이 노인들에게 자기 평가와 개인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반영할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자신의 신뢰를 독립적 인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연관시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인지 및 신체 기술은 점차적으로 감소할 수 있어 이전에 인대했던 상황에서 외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특히 독립성을 항상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도전에 직면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지속적인 성장의 정신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약점의 신호가 아니라 지혜의 징후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고 필요할 때 지원을 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율성을 유지하고 노화에 수반되는 피할 수 없는 변화에 직면하더라도 계속해서 완전하고 중요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류, 사회적 고립. 사회적 고립은 노인들이 노인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유해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 제거가 노화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고방식은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고립은 처음에 문제나 갈등을 피하는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성 외로움은 일반적인 복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울증, 불안, 심장병 및 치매와 같은 신체적 및 심리적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노인들에게 사회적 고립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점진적인 사회적 연결 상실 때문입니다. 수년에 걸쳐 많은 노인들이 친한 친구, 가족 또는 배우자의 상실에 직면하여 무력하거나 실향적인 느낌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 거주지 또는 신체적 한계와 같은 삶의 변화는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합된 요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점진적인 제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로움과 불일치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 현상과 싸우고 적극적이고 보람 있는 사회생활을 장려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일반적인 복지에 대한 인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은 우리의 감정적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수면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음식이나 운동을 돌보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사회적 고립에 맞서기 위한 실질적인 접근법은 지역 사회 활동이나 이해 그룹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노인들은 독서 클럽, 수공예 수업, 걷는 그룹 또는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러한 활동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목적과 소속감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그들은 기쁨과 개인적인 성취를 가져오는 취미나 관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전략은 친구 및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디지털 장치 사용에 대한 초기 저항을 느낄 수 있지만 비디오 집착, 소셜 네트워크 또는 메시징 응용 프로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지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상당한 연결을 유지하는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손자로부터 멀리 사는 노인은 화상 통화를 사용하여 가족 성장을 추적하고 멀리서도 중요한 순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간병인은 또한 노인들이 이러한 도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사용하도록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회적 고립이 항상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노인들은 사회, 특히 청소년과 생산성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감각은 비자발적 사회적 제거로 이어질 수 있으며 노인은 호평을 받거나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노인이 상호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다른 세대에 대한 포용 문화와 존중을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공개 행사, 교육 프로그램 또는 공동 프로젝트에 노인의 참여를 장려하는 커뮤니티 이니셔티브를 통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 접근법의 놀라운 예는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인기를 얻은 노인을 위한 친절한 도시의 개념입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노인의 특정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도시 인프라, 서비스 및 공공정책을 조정하여 사회적 통합과 지역 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도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접근 가능한 교통 프로그램, 적응된 공공장소 및 문화 활동을 시행하여 보다 환영하고 포괄적 인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사회적 고립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만성 외로움은 우울증과 불안의 위험 증가, 특히 노년기에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족은 뇌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에인지 적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또는 지속적인 학습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면인지 적 쇠퇴를 예방하고 건강한 마음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노인들은 역사, 과학 또는 언어와 같은 관심 주제에 대한 온라인 또는 개인 과정에 참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정신적 자극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그들은 정규성과 목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구조화된 루틴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비판이나 낮은 자기 평가와 같은 내부 요인에 의해 사회적 고립이 어떻게 악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반영할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내재화할 수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덜 가치가 있거나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고방식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멀어지게 하여 기여할 것이 없거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거부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런 종류의 생각을 쌓기 위해서는 긍정적 인사고방식을 키우고 나이에 관계없이 각 사람이 세상에 가져오는 독특한 측면에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실수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전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고 여러 세대에 대한 존중 문화를 촉진하고 자기, 비판주의 또는 낮은 자기 평가와 같은 내부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은 견고하고 중요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노인의 완전하고 보람 있는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전략 외에도 노인들 사이의 사회적 고립과 싸우는 대의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정책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역사회 조직은 노인의 사회적 포용과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은 노인들을 젊은이들과 연결하여 서로를 배우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지혜와 관점의 상호 교환을 만듭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니셔티브는 노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응한 공원, 커뮤니티 센터 및 도서관과 같은 접근 가능하고 포괄적인 공공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사회활동, 문화행사 및 교육 워크숍을 위한 회의 지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노인들이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은 생활공간, 그룹 활동 및 이동성이 감소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장려하도록 설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 방지에서 가족, 친구 및 이웃과 같은 비공식 지원 네트워크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종종 정기적인 방문, 전화통화 또는 커피 초대와 같은 작은 제스처는 노인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상호작용은 소속감과 안전감을 만들어 외로움과 배제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고립과의 싸움은 노인의 독점적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보다 포괄적이고 환영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인의 기여를 평가하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들이 계속해서 중요하며 연결된 삶을 즐기게 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탐구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점은 사회적 고립이 어떻게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종종 노인과 그 가족 모두에게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은 분명히 가족 활동이나 사교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깊이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숨겨진 고립은 외로움이나 불일치의 외부 징후가 없기 때문에 특히 식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건강과 일반적인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의 일반적인 예는 노인이 대가족에 살지만 여전히 일상 역학에서 제외된다고 느낄 때 발생합니다. 그는 가족 대화나 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육체적으로 존재하지만 감정적으로 결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외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족의 젊은 구성원은 노인이 조용히 선호하거나 특정 활동에 참여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실제로 노인은 단순히 더 큰 참여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현대적인 대화를 따르기가 어려워 문화적 또는 기술적 변화에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정서적 고립을 피하려면 가족이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노인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가족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가족 회의 중에 젊은 회원들은 과거의 의견, 경험 또는 이야기에 대해 노인들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에 관계없이 노인의 가치와 존경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을 요청하거나 업적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작은 제스처는 자신의 생각과 소속감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상태에 의해 사회적 고립이 어떻게 악화될 수 있는지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이동성 어려움이나 감각 문제, 시력 및 청각 장애와 같은 신체적 한계에 직면하여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각 문제가 있는 노인은 대화를 따를 수 없어 부끄러움이나 좌절감을 느끼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동성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접근성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집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간병인이 노인의 특정 요구를 알고 있으며 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보청기 또는 휠체어와 같은 보조장치에 대한 투자 또는 가정 환경을 조정하여보다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이 건강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장려하여 삶의 질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은 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노인이 자신을 고립시킬 때 그는 수십 년에 걸쳐 자신의 경험, 지식 및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워합니다. 이 손실은 직계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의해 느껴지므로 노인이 제공할 수 있는 독특한 관점에서 더 이상 혜택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노인들은 공유하지 않으면 잊혀질 위험이 있는 역사적 순간, 오래된 문화 또는 가족 전통에 대한 매혹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화적, 인간 유산을 보존하려면 노인들이 기억과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노인들이 오디오나 비디오에 그들의 이야기를 녹음하도록 장려되는 구두 문서 프로젝트를 통해 수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멘토나 스피커와 같은 노인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다리를 만들어 젊은 세대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련 요점은 사회적 고립이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방법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퇴직 후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사회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송 비용, 이벤트 티켓 또는 일일 비용이 적은 예산이 제한된 예산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노인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실수입니다. 그러나 커뮤니티 활동 참여, 연결 유지를 위한 기술 사용, 포괄적 인공공 정책 창출 및 가족 및 간병인의 지원과 같은 사전 예방적 전략을 통해 피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포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노인들이 계속해서 완전히 중요하며 연결된 삶을 즐기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류, 많은 젊은 사람들과의 관계, 훨씬 더 젊은 파트너가 우리의 삶을 활력을 되찾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은 종종 낭만적인 환상이며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의 지지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젊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청소년과 활력에 대한 이러한 검색은 노화 현실을 피하려는 욕구, 사회적 검증의 필요성 또는 에너지의 감각과 열정을 회복하려는 시도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동기부여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과 함께.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종종 피상적이고 불균형하며 어떤 경우에는 노인과 젊은 파트너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연령대가 매우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가치, 기대 및 생활 방식의 차이입니다. 노인은 정서적 안정, 회사 및 지원을 구할 수 있지만 젊은 파트너는 착취, 자유 및 개인적 성장에 중점을 둔 삶의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양측이 우선 순위와 목표를 상충할 때 불가피한 긴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은 조용한 루틴과 내성의 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반면 젊은 파트너는 역동적 인활동과 강렬한 경험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일반적인 지형을 찾는데 상호 좌절과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의 큰 차이와의 관계는 종종 전력 불균형으로 표시됩니다. 노인, 일반적으로 더 안정적인 재무 상태 또는 더 큰 삶의 경험을 가진 노인은 무의식적으로 관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젊은 파트너는 서로의 기대에 적응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역학은 젊은 파트너가 정복되거나 탐구되는 느낌이 들지 않는 불평등한 관계를 만들 수 있으며 노인은 상대방의 관심을 유지하는 능력에 대한 죄책감이나 불안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이러한 관계가 사회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는지입니다. 많은 문화적 맥락에서 특히 나이가 많은 남성과 젊은 여성을 포함할 때 큰 연령 차이와의 관계는 불신이나 판단으로 보인다. 이 부정적인 인식은 외부 비판, 사회적 고립 및 가족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또는 다른 가족은 새로운 관계에 대해 불편하거나 분개할 수 있으며 이를 가족 관계의 거부 또는 개인적 만족에 대한 이기적인 검색으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가족 내의 분열을 일으키고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감정적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 사이의 모든 관계가 실패에 대해 정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호 존중, 공개 의사소통 및 공유 관심사에 근거한 경우 이러한 관계는 다른 것만큼 건강하고 보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밀은 세대 간의 자연적인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기대치를 확립하고 각 파트너의 개성을 존중하며 진정한 연결을 구축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정직, 충성도 및 헌신과 같은 기본 가치로 둘 다 정렬되면 나이가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번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파트너 모두 가능한 함정을 알고 함께 기꺼이 직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재정 향후 계획 및 관계에 대한 기대와 같은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둘 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련 요점은 이러한 관계가 노인의 자기평가와 개인 정체성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젊은 파트너를 찾는 많은 노인들은 특히 아름다움과 성공을 종종 연관시키는 사회에서 자신의 역성이나 매력을 증명하려는 욕구에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방식은 관계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외부 검증을 추구하는 대신
노인이 자신의 업적과 자질에 따라 건강하고 독립적 인자아를 키워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가 가족 역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반영할 가치가 있습니다. 어린이와 손자는 훨씬 더 젊은 새로운 파트너가 존재함에 따라 불편하거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구조나 전통적인 논문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러한 갈등을 완화하려면 노인들이 가족과의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의도를 설명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존경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긴장을 줄이고 새로운 관계에 대한 보다 긍정적 인수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이러한 관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할 수 있는지입니다. 젊은 파트너가 경력의 시작, 가족을 형성하려는 욕구 또는 새로운 관심사의 발전과 같은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을 때 노인은 이러한 변화를 동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삶의 속도의 이러한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적, 신체적 격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상황을 피하려면 두 파트너 모두 이러한 변화에 직면하여 필요에 따라 기대와 약속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관계를 찾는 것이 나이에 따라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은 노후화를 피하는 방법으로 젊은 사람을 찾는 데 집중하는 대신 자신의 가치, 관심사 및 삶의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회활동, 이해그룹 또는 유사한 연령그룹에 중점을 둔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삶을 보완하여 정서적 지원, 회사 및 상호 성장을 제공하는 파트너를 찾을 수 있습니다. 탐구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주요 연령 차이와의 관계가 두 파트너의 정서적, 심리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노인들에게 훨씬 더 젊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력은 부적절한 느낌, 불안 또는 버려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물리적 에너지의 차이 또는 젊은 파트너가 결국 관심을 잃을 수 있다는 인식에 대한 우려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젊은 파트너는 사회적 압력, 외부 판단 또는 관계에 있는 자신의 동기에 대한 의심과 관련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완화하려면 두 파트너가 감정적 건강과 복지에 기꺼이 투자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불안,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의사소통 충돌과 같은 특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 커플 요법 또는 개인 상담을 찾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파트너는 어려운 시기에 지침과 격려를 제공할 수 있는 친구, 가족 또는 커뮤니티 그룹과 같은 외부 지원 네트워크를 배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관련 요점은 이러한 관계가 노인의 신체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경우에 따라 젊은 파트너를 찾는 것은 과도한 약물 사용 또는 보충제와 같은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신체적 또는 성적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특히 의학적 감독 없이 수행할 때 심각한 건강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노인은 건강과 복지를 우선순위로 삼아 적극적이고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연령 차이와의 관계가 상호 학습과 개인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숙과 존중으로 다룰 때 이러한 관계는 세대 간의 귀중한 관점, 경험 및 지혜의 교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파트너는 인내, 탄력성 및 삶의 지혜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반면 노인은 미래에 대한 보다 낙관적이고 역동적 인견해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너지는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여 나이의 장벽을 초월하는 깊고 중요한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과의 관계는 기쁨과 성장의 원천이 될 수 있지만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중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차이를 인식하고 공개 커뮤니케이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진정한 연결에 투자함으로써 노인은 연령 차이에 관계없이 건강하고 보람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류,
건강을 무시합니다. 많은 노인들은 건강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문제는 자연 노화 과정의 불가피한 결과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하고 유해할 수 있습니다. 경고 표시를 무시하거나 예방치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면 작은 문제가 심각하거나 치명적인 조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노화의 일부로 단순히 받아들여진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관심, 사전 관리 미식이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삶의 영역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노인이 건강을 무시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특정 증상이나 불편함이 나이의 정상이라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노인들은 고혈압의 징후, 과도한 피로 또는 호흡 어려움을 무시하여 이러한 증상을 자연 노화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징후는 심장병, 당뇨병 또는 폐 문제와 같은 심각한 질병의 초기 지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이 적절하게 진단되고 치료되지 않으면 빠르게 발전하여 조기 개입으로 피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이나 부정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 건강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진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신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현실에 직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 인진료 약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행동은 이해할 수 있지만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의사를 피하거나 지속적인 증상을 무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는 경향이 있어 치료를 더 어렵고 비싸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때때로 발병이지만 의학적 도움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노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단지 소화불량 또는 피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언뜻 보기에 무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협심증이나 심장마비의 시작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실제로 숨길 수 있습니다. 노인이 처음에 의학적 도움을 구했다면 그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여 미래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문제가 마침내 더 심각하게 나타나면 효과적인 중재에는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건강을 무시하는 것이 전반적인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균형 잡힌 식이 요법, 규칙적인 운동 및 적절한 수면과 같은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취소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서적 복지를 향상시켜 노인이 더 많은 에너지와 처분으로 일상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양소가 풍부하고 포화 지방이 낮은 시기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걷기 또는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운동은 이동성과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노인 습관을 채택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은 생활 방식의 긍정적 인변화를 구현하기가 어렵다는 장벽에 직면합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 또는 이동성 문제와 같은 신체적 한계는 신체 운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정적 어려움이나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에 대한 접근 부족은 건강한 식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지역사회 프로그램, 영양 지침 또는 신체 활동의 실천을 촉진하는 가정용 적응을 통해 외부 지원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관련 요점은 정신 건강에 대한 무시가 전반적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신체적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감정적 건강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취소합니다. 그러나 정신적, 신체 건강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소홀히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 불안 또는 만성 스트레스와 같은 상태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심장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심지어 기존 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노인은 정신 건강을 우선시하고 필요할 때 전문적인 지원을 구하고 명상, 창의적 취미 또는 지원 그룹과 같은 정서적 복지를 촉진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이서 정기 의료 상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높은 비용, 교통 부족 또는 단순히 불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사를 방문하는 것을 피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시험과 정기 검진은 여전히 치료가 가능할 때 초기 단계에서 건강 문제를 식별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 인혈액 검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콜레스테롤 또는 혈당 수치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방 조영술, 대장 내시경 검사 또는 뼈 밀도 측정법과 같은 이미지 검사는 초기 단계에서 암 또는 골다공증과 같은 상태를 식별하여 치료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기술을 사용하여 노년기의 건강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워치 및 건강 응용과 같은 최신 장치는 노인이 심박수, 혈압 및 수면 패턴과 같은 중요한 매개 변수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귀중한 건강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노인이 더 건강한 습관을 채택하도록 장려합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원격 의료는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노인이 집을 떠나지 않고 전문가에게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간병인이 노인들이 건강을 돌보도록 격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법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의료 약속을 조직하거나 약물을 기억하거나 신체 활동에서 노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따뜻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면 노인들이 심판이나 거부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이 길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보살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탐구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건강을 무시하는 것이 노인의 독립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자율성을 소중히 여기며 가능한 한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무시하는 것은 이러한 독립성을 손상시켜 집중 치료 또는 입원이 필요한 조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육 약화 또는 균형 문제로 인한 빈번한 낙상은 이동성을 제한하고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심각한 골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상황을 피하려면 노인이 물리치료 또는 특정 운동과 같은 강도, 균형 및 조정을 촉진하는 관행에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들에 의해 구강 건강이 종종 무시되는지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복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동, 치은염 또는 치아 손실과 같은 치과 문제는 음식을 올바르게 씹는 능력에 영향을 미쳐 영양 결핍을 초래하고 소화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치료가 잘 되지 않은 구강 감염은 신체의 다른 부분으로 퍼져서 전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노인이 치과 의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적절한 구강 위생 루틴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다른 관련 요점은 노년기에 성 건강을 무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성이 젊은이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그들의 성 건강 관리를 중단합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활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면 신체적, 정서적 복지에 상당한 이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병 예방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사용하고 전립선 암 또는 요로 감염과 같은 상태를 감지하기 위한 정기적 인검사를 수행하며 발기부전 또는 성적 욕구 감소와 같은 성기능 장애에 대한 치료를 찾는 것이 포함됩니다. 연속 교육이 노년기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반영할 가치가 있습니다. 건강 관련 주제에 대한 워크숍, 강의 또는 토론 그룹에 참여하면 노인이 정보를 유지하고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노인들과 학습을 공유하면 상호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으며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집단 지식과 격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무시하는 것은 노년기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실수입니다. 그러나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노인은 삶의 질을 보존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길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5번째 오류, 의약품의 무차별 사용. 의약품의 무차별 사용은 많은 노인들이 건강이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지르는 일반적인 실수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 몸은 신체적, 정서적, 심지어 성적인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적이지만 종종 일부 노인들은 에너지를 회복하거나 신체적 성과를 향상시키거나 청소년을 보존하기 위한 빠르고 기적적인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즉각적인 치료법에 대하니 검색은 특히 의료 감독이나 전문 지침 없이 수행할 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 무차별 사용에 있어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부작용과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미 고혈압, 당뇨병 또는 심장병과 같은 만성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여러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일상에 기적적인으로 홍보된 새로운 의약품, 보충제 또는 물질을 추가하면 다른 화합물 사이에 위험한 상호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혈압 약물은 보충제와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에너지를 증가시키거나 성적 성능을 향상시켜 혈압 증가, 심장 부정맥 또는 심장 마비와 같은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적적인 솔루션으로 홍보된 많은 제품들은 보건당국에 의해 규제되지 않으므로 안전과 효과가 올바르게 평가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대체 약국, 영양보충제 또는 특이한 출처에서 수입된 제품에서 판매되는 약물이 포함됩니다. 경우에 따라 이들 제품에는 합성 화학물질 또는 과도한 용량의 특정 화합물과 같은 건강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 수행을 개선하기 위한 일부 보충제에는 실덴아필, 비아그라의 활성 성분과 같은 약물 유사체가 포함되어 있지만 UNTT 제어 용량으로 합병증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의약품의 무차별 사용의 또 다른 걱정스러운 측면은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의존성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약물이나 보충제를 사용하여 신체적 또는 성적 성능을 향상시키기 시작하지만 이러한 물질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사고방식은 노인이 실제 필요가 없을 때에도 약물을 계속 소비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복용량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의 자체 분류주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은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뢰와 남성 감각을 훼손하여 극복하기 어려운 감정적 의존성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그의 에너지와 성적 공연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충제를 취하기 시작한 노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일시적인 개선을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일한 결과를 얻기 위해 복용량이 증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물질의 도움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불안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심리적 의존성은 자신의 자존감과 개인적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적절하거나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약물의 무차별 사용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가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성적 수행을 개선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은 심혈관, 호르몬 또는 심리적 문제와 같은 기본 의학적 상태를 무시하고 어려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포괄적 인 치료를 구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빠른 솔루션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면 노인이 의약품 사용에 대한 신중하고 정보에 근거한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자연적인 또는 무해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새로운 치료나 보충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의사 컨설팅이 포함됩니다. 또한 복용량을 엄격하게 따르고 사용 지침을 사용하여 복용량이 증가하지 않거나 약물을 전문적인 지침 없이 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 간병인은 또한 노인들의 의약품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건강 전문가들과의 정기적 인상담을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련 측면은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자기 감지가 어떻게 악화될 수 있는지이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남성이 노년기에도 힘, 활력 및 독립성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는 암시적 압력이 있습니다. 이 압력은 일부 노인들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 어려움을 숨기고 의약품이나 보충제와 같은 빠른 솔루션에 의지하여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행동에 맞서기 위해서는 노화에 수반되는 자연 변화에 대한 수용과 존중의 문화를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건강과 복지가
외관이나 성능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의약품의 무차별 사용을 방지하는 데이서 인식 및 교육 캠페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특정 제품과 관련된 위험을 알지 못하거나 즉각적인 결과를 약속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로 속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보건조직 및 지역사회는 노인들에게 자기 훈련의 위험에 대해 알리고 약물 사용을 위한 안전한 관행을 장려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강 관련 결정을 내리기 전에 건강 전문가 컨설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워크샵, 유익한 자료 및 소셜미디어 캠페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품의 무차별 사용이 노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신체적, 심리적 위험 외에도 이 행동은 불필요한 지출, 정서적 스트레스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적적인 제품이나 대체 치료에 많은 돈을 투자하는 노인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는 반면 약물 의존에 부끄러워하는 다른 사람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노인이 지속 가능하고 증거 기반 솔루션을 찾는 균형 잡힌 방식으로 건강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탐구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약물의 무차별 사용이 고집할 수 없는 정보 소스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많은 노인들이 온라인 건강 및 의학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러한 모든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성 웹사이트, 신뢰성이 없는 블로그 또는 소셜 네트워크는 특정 제품에 대한 잘못된 정보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전파하여 노인이 불완전하거나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은 몇 주 안에 신체를 젊어지게 할 혁명적인 보충제에 대해 읽을 수 있으며 이 진술에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완화하려면 노인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정보원을 식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에는 세계보건기구, WHO 또는 약물규제기관과 같은 공인보건기관의 공식 웹사이트 컨설팅이 포함되며 알려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출처의 정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과 간병인은 노인들이 인터넷을 안전하게 서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소스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사실이 너무 좋아 보이는 질문 진술을 가르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련 요점은 두려움이나 불안과 같은 감정적인 이유에 의해 의약품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미래에 대한 취약성이나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으로 약물이나 보충제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성이나 신체 역량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노인은 실제 의학적 필요가 없을 때에도 에너지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행동은주의가 필요한 진정한 정서적 문제를 가림으로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문제에 직면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심리적 지원을 구하거나 지원 그룹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려에 대해 논의하고 노화를 다루는 건강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요법, 명상 또는 창의적 활동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의약품에 의지할 필요성을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간병인이 노인의 약물 사용을 모니터링하는데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반영할 가치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약물 시간을 조직하여 노인이 의료 처방을 올바르게 따르고 가능한 부작용을 수행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열린 대화 환경과 정서적 지원을 만들면 노인들이 우려사항을 공유하고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의약품의 무차별 사용은 노인의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러나 정보, 예방 및 공동 작업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노인이 길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오류, 외부 의견을 통해 신원을 정의하십시오. 노년기에 많은 노인들은 사회, 가족 또는 친구이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우선순위를 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추세는
노인들이 자신의 행복과 성취를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특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정 표준이나 기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은 자기 평가를 침식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며 노인들이 노인 경험을 완전히 즐기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외부 의견이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도록 허용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수용과 검증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문화에서 청소년과 생산성은 높이 평가되는 반면 노화는 종종 감소, 관련성 또는 의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노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선 순위와 관심사가 바뀌는 경우에도 여전히 유용하거나 매력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은 젊은 모습을 유지하거나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그의 진정한 의견을 표현하지 않도록 강요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행동은 노인의 진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깊은 좌절과 후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살면 자신의 꿈, 열망 및 요구를 무시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은 이러한 활동이 나이에 적절하지 않거나 가족이 호평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탐험하고 싶었던 취미, 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희생은 불만족과 목적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외부 의견을 허용하면, 신원을 정의하면 노인과 진정한 자아 사이에 단절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 우리의 우선순위와 가치가 진화하여 평생 동안 누적된 경험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노인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압도적일 때 그는 실제로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삶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여기서 선택과 결정은 자신의 신념과 욕구와 일치하기보다는 외부 승인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문화와 풍경을 탐험하기 위해 세상을 여행하기로 결정한 노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 소원을 그의 가족과 공유할 때 그는 당신은 이미 너무 나이가 많다 또는 너무 위험하다와 같은 의견을 받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외부 압력에 굴복함으로써 그는 개인적인 성장을 위한 독특한 기회를 남기고 혁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인합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외부 의견의 영향이 노인의 재정적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공식적인 옷, 비싸거나 사치스러운 사교 행사와 같이 나이에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품목이나 활동에 돈을 써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언뜻 보기에 무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특히 퇴직 후 예산으로 이미 예산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경우 노인 재정 안보를 타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상황을 피하려면 노인이 외부 기대에 관계없이 자신의 요구와 욕구를 우선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사회적 압력이 건강 및 복지와 관련된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강조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노인들은 약한 또는 부양가족으로 판단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의학적 또는 심리적 도움을 구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운동이나 균형 잡힌 식이, 요법과 같은 건강한 습관을 채택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행은 나이에 적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노인들이 자신을 돌보고 삶의 질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매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독립성과 자기 자신의 정신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귀하의 의견, 가치 및 선택이 연령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의견만큼 유효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더욱이 그들은 건설적인 피드백과 불필요한 비판을 구별하는 외부 의견을 걸러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 전문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듣는 것은 자신의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사회적 압력을 받는 것과 다릅니다. 또 다른 관련 요점은 노인이 어떻게 지혜와 경험을 사용하여 사회적 압력에 저항할 수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인생에 대한 더 넓은 관점을 얻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항상 진실이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지혜는 우리 자신의 가치에 맞는 확실한 결정을 내리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은 이러한 활동이 사회에 의해 널리 인정되거나 가치가 없더라도 자원봉사, 정원 가꾸기 또는 장문과 같은 기쁨과 의미를 가져오는 활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자신감을 느끼도록 가족과 지역 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노인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판단이나 비판 없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권장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호 존중과 수용의 환경을 조성하면 노인의 자부심을 강화하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종 이 삶의 단계는 새로운 관심사를 탐구하거나 오래된 열정을 다시 방문하거나 삶의 목표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더 많은 시간과 자유를 제공합니다. 노인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 걱정하는 대신 자신의 진정한 열망과 가치를 반영하는 삶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기술 학습, 여행, 사회적 원인에 대한 헌신 또는 기쁨과 양성을 가져오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탐구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소셜 네트워크와 미디어가 노인이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종종 아름다움, 성공 및 행복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홍보하여 특히 노인들에게 달성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기대를 만듭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러한 왜곡된 표현과 비교할 수 있으며 공개된 패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하거나 배제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려면 노인이 기술 및 디지털 미디어와 건강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여기에는 긍정적이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 소비, 다른 사람들과의 불필요한 비교를 피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독서, 사진 또는 원예 그룹과 같은 특정 관심사를 목표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면 실제 및 공유 연결을 기반으로 진정한 소송 및 검증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련 요점은 문화적 또는 종교적 문제로 사회적 압력을 악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일부 문화에서 노인은 종종 가족 간병인이나 전통 수호자와 같은 전통적인 역할에 배치됩니다. 이러한 역할은 목적 감각을 가져올 수 있지만 노인의 자유를 새로운 관심사를 탐구하거나 우선 순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려면 노인들이 가족 및 지역사회와 공개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들의 요구와 욕구를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사용하여 외부 기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반영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고 살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은 이러한 활동이 사회에 의해 널리 인정되거나 소중하지 않더라도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주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도록 외부 의견을 허용하는 것은 노인의 자유와 행복을 제한할 수 있는 심각한 실수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독립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노인은 사회적 압력에 저항하고 진정한 열망과 가치를 반영하는 삶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오류.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섹스. 많은 노인들이 노년기에 활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충동적이거나 부주의한 행동은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성욕은 나이에 관계없이 인간의 삶에 자연스럽고 중요한 부분이지만 기본적인 예방 조치를 무시하거나 무책임한 성관계와 관련된 위험을 무시하면 성병 감염에서 깊은 정서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성별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IST 위험의 과소평가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HIV, 매독 또는 임질과 같은 질병이 젊은이들에게 독특하다고 가정하지만 이 믿음은 오해됩니다. 실제로 노인들 사이의 IST 비율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증가했으며 장수, 미망인, 새로운 관계 및 예방교육 부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증가했습니다. 또한 많은 노인들이 임신을 계획하지 않거나 단순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성관계 중에 보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과실은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건강상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의 결혼이나 미망인 후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노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새로운 삶의 단계를 탐구하는 것에 대한 흥분에서 그는 파트너가 신뢰할 수 있거나 IST 계약의 위험이 최소라고 믿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 건강에 대한 적절한 시험이나 공개 대화 없이는 자신의 삶의 질을 손상시킬 수 있는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STI는 오랜 기간 동안 무증상으로 남아있어 조기 진단이 어려워지고 다른 파트너에게 전염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섹스의 또 다른 걱정스러운 측면은 감정적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특히 배우자나 사회적 고립을 잃은 후 정서적 격차를 메우는 방법으로 신체적 연결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정서적 호환성 또는 공유 가치를 신중하게 평가하지 않고 캐주얼한 관계가 포함되면 공허함, 회개 또는 심지어 외로움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적 인관계에서 육체적 안락함을 추구하는 노인은 연결이 감정적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욱 고립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충동적인 성관계는 특히 어린이 나 다른 가족이 행동 부적절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고려하는 경우 가족이나 사회적 긴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문화에서 노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암시적 기대가 있으며 대담한 또는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활동은 부정적인 판단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외부 압력은 노인들이 자신의 관계를 숨기거나 자신의 선택에 당황스러워서 자존감과 정서적 복지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려면 노인이 성생활에 대한 책임감 있고 의식적인 접근을 채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항상 관계의 연령이나 맥락에 관계없이 성관계 동안 보호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기적 인 ISTS 테스트를 수행하고 잠재적 인 파트너와의 성 건강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행은 신체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상호 책임과 존중감을 장려합니다. 또 다른 관련 요점은 노년기에 성교육을 무시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성적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없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학적 발전을 알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비아그라 또는 기타 발기 부전 치료와 같은 약물은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 부작용이나 위험한 상호작용을 피하기 위해 의학적 감독해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노인들이 노년기의 성적이 신체적 성과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서적 친밀감, 애정 및 깊은 연결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성적에 대한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건조직 및 지역사회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IST 예방, 콘돔 사용의 중요성, 활동적이고 건강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방법, 신체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다루는 전략을 다루는 워크샵, 강의 또는 유익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식 캠페인은 노년기의 선교과 관련된 낙인을 줄여서 노인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외로움이나 낮은 자기평가와 같은 감정적 요인에 의해 성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가능한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고립이나 부적절한 느낌을 다루는 방법으로 우연한 관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적 문제에 직면하려면 노인이 심리적 지원을 구하거나 지원 그룹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여기서
그들의 우려를 논의하고 노화를 다루는 건강한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요법, 명상 또는 창의적 활동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관리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충동적인 행동에 의지할 필요성을 줄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어떻게 더 중요하고 만족스러운 성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반영할 가치가 있습니다. 피상적이거나 순간적인 연결을 찾는 대신 존중, 신뢰 및 개방형 의사소통에 기초하여 유대를 배양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파트너와의 기대, 경계 및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며 둘 다 편안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깊은 대화, 여행 또는 공유 취미와 같은 정서적 친밀감을 증진시키는 활동에 투자하면 관계를 강화하고 건강하고 보람 있는 성생활을 위한 탄탄한 토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탐구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미디어와 대중문화가 어떻게 선교과 관련하여 노인의 기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영화, 시리즈 및 광고는 종종 젊은이들을 위해 예약된 것으로 묘사되어 노인을 배제하는 이야기를 만듭니다. 이 표현은 일부 노인들이 그들의 선교기 유효하지 않거나 그들의 삶의 부분을 탐구할 권리가 없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생각을 싸우기 위해서는 욕망과 친밀감이 보편적이며 연령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다양한 성적 견해를 장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성적인 여정에서 노인을 지원하는 가족과 간병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노인이 자신의 요구와 우려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는 환영받는 시험 환경을 만들어 도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 인의료 상담을 장려하여 성 건강에 대해 논의하거나 전문 클리닉 또는 지원 그룹과 같은 가용 자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노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개인적인 삶을 침범하지 않아성에 대한 자율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관련 요점은 노화와 관련된 호르몬과 신체적 변화가 노인의 성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은 발기부전, 성적 욕구 감소 또는 민감도 변화와 같은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노인 여성은 폐경기로 인해 질윤활 또는 선교계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상이며 호르몬 요법, 약물 또는 파트너와의 의사소통 기술과 같은 적절한 의학적 개입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인들은 부끄러움이나 불편함에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망설이고 문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개인화된 지침과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숙련되고 자비로운 건강 전문가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판단되거나 거부될 두려움 없이 그들의 우려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들 의성에 대한 열린 대화를 만드는 것은 이러한 대화를 정상화하고 그들과 관련된 낙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어떻게 지혜와 경험을 사용하여 노인의 선교의 복잡성을 탐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반영할 가치가 있습니다. 신체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감정적 인연결을 촉진하는 터치, 언어적 애정 또는 공유 활동과 같은 대체 형태의 친밀감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론적 접근은 노화와 함께 신체적 한계나 자연스러운 변화에 관계없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충만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섹스는 노인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이고 안전하며 의사소통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노인은 건강하고 보람 있는 성생활을 즐길 수 있으며 자신의 요구와 가치에 맞춥니다. 이 비디오를 통해 우리는 많은 노인들이 노인에서 하는 7가지 심각한 실수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에서 성적 관계에서 충동적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오류는 종종 사회적 압력, 노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변화 또는 삶의 복잡성을 탐색하는 방법에 대한 단순한 무지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을 인식하고보다 의식적이고 사전 예방적 관행을 채택함으로써 노인은 노인을 지혜, 개인적 성취 및 복지의 시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에서 반복되는 테마 중 하나는 균형 잡힌 독립성과 책임의 중요성입니다. 고등시대의 많은 노인들은 가족, 친구 또는 건강 전문가가 맹목적으로 신뢰하거나 필요한 선택의 복잡성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위임하려는 유혹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자율성과 삶 자체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은 존엄성과 삶의 질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렇다고 노인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그들은 정보와 비판적 지원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필요가 존중되도록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점은 진정한 연결과 중요한 연결을 배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택적이거나 외부 상황에 의한 사회적 고립은 노인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와 교류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가족 및 친구들과의 유대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가족과 간병인은 노인의 가치와 지원을 받는 환영하고 포괄적 인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건강하고 정서적 건강이 노년기에 얼마나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강조할 가치가 있습니다. 경고 신호를 무시하거나 정기적으로 약속을 피하거나 무차별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면 조기 개입으로 피할 수 있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도 특히 노인을 소외시키거나 고정관념을 가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명상, 치료 및 지원 그룹의 지원과 같은 관행은 노인이 스트레스, 불안 및 자연스럽게 노화를 일으키는 기타 정서적 도전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관련 측면은 노인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사용하여 외부 압력에 저항하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실제로 중요한 것에 대한 더 넓은 관점, 즉 관계, 꿈 및 세상에 대한 기여에 대한 더 넓은 관점을 얻습니다. 이 지혜는 사회의 기대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관계없이 진정한 결정을 내리고 우리의 신념과 일치하는 강력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은 자신의 시간을 사회적 원인에 헌신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그가 항상 원했던 취미를 탐구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오래된 나이가 끝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반영할 가치가 있습니다. 노화는 필연적인 도전을 가져오지만 개인 성장, 재발견 및 연결을 위한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많은 노인들은이 삶의 단계가 자신의 경험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주었고 학습한 교훈에 감사하며 새로운 목표를 계획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노화와 관련된 손실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노인은 업적을 축하하고 발생하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 및 지역사회가 노인들을 위함보다 포용적이고 환영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에는 노령의 건강과 복지를 촉진하는 공공정책을 시행하고 성적 및 약물 사용과 같은 관련 주제를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사회적 및 문화적 포용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를 장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가족과 간병인은 노인들에게 정서적, 신체적, 실용적인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완전하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보살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의 열쇠는 변화에 적응하고 자기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진정한 연결을 배양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과도한 신뢰, 사회적 고립, 의약품의 무차별적 사용 및 충동적인 행동과 같으니 기사에서 논의된 오류를 피함으로써 노인은 진정한 열망과 가치를 반영하는 삶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삶의 단계를 활용하여 새로운 관심사를 탐구하고 가족 관계를 강화하며 지역 사회에 중요한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노인이 쇠퇴의 시기가 아니라 생활의 목적과 기쁨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하고 싶습니다. 의식으로 이루어진 각 결정,
각각의 연결된 각각의 연결은 성실함과 연결되어 있으며 자기 관리를 향한 각 단계는 이 단계를 풍부하고 보람 있는 여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기사가 일반적인 오류를 피하고 노인에서 완전하고 균형 잡힌 중요한 삶을 구축하려는 사람들에게 실용적이고 고무적인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디오의 끝에 도달한 경우 당신의 마음을 떠나고 의견을 남겨두십시오.